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두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해 다루고 그 예제들을 확인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확장을 해서 매트릭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매트릭, 하지만 직관적인 매트릭으로 디스크리트 매트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벡터 공간에서 혹은 크기, 즉 놈이 있으면 그 놈으로 만들어지는 매트릭 스페이스, 자연스러운 매트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 매트릭 스페이스 거리 공간 중에서도 특수한 연속 함수들로 이루어진 공간들의 예제를 조금 봐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에 매트릭 스페이스 섹션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함수 하나하나들이 원소인 함수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그 함수에 대해서 해석개론 1 그리고 해석개론 2의 초반에도 계속해서 다뤘던 것들, 함수는 당연히 정의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역이 필요합니다. 맞죠? 정의역은 D1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공역 혹은 치역은 이 D2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D1, D2 그리고 그 D1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의 부분집합인 A를 우선 특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A에서 RD2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 모든 함수들 중에 연속인 함수들만 모아서 우리가 이 CA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아무 문제 없죠. C는 continuous 라서 C라는 표기를 쓴 겁니다. continuous고 바운디드인 함수들을 모아가지고 CBA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문제 없죠. 스몰 b는 이 바운디드의 약자입니다. 우리 이제 다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만 이 바운드는 fx들을 절대값을 봤더니 전부 다 어떤 m보다 작거나 같은 m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m은 f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조건을 우리가 f가 바운디드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조건을 쓰기는 하는데 이 두 조건을 A만 보면 정의역은 D1차원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확실한데 공역 혹은 치역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역 혹은 치역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A에서 RD2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 컨티뉴스 함수들의 모임, A에서 RD2로 가는 바운디드 컨티뉴스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 F가 있을 때 그 함수에 이렇게 놈을 fx들의 절대값의 수프리멈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뭐 함수 있으면 거기다가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들을 넣고 절대값 붙일 수 있어요. 이 집합은 당연히 이 fx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은 당연히 그냥 집합이니까 우리 수프리멈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프리멈을 그냥 f의 놈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편의상 놈이라고 부르지만 그 지난 섹션에서 했던 놈의 정의를 만족할 수도 있고요. 놈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봐봅시다. 이 놈도 표기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개론에서는 그냥 이 표기를 고수할 거예요. 뭐 특별히 복잡하거나 다양한 놈을 특별히 다루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놈을 한 집합에 여러 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지난 예제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놈은 수프리멈을 생각하는 놈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무한대 표시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또 A라는 집합에서 라는 걸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A, 무한대 라고 쓰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무한대밖에 안 써. 근데 집합은 뭐 A도 될 수 있고 B도 될 수 있고 그래. 그럼 집합을 확실하게 표기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이렇게 F의 놈인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합은 A다 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표시예요. 그래서 특별히 혼동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아무런 아래첨자 없이 쓰기로 하고 혹시 필요한 것들 있으면 그때그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집합이 CB에서는 놈입니다. 놈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놈이 되려면 먼저 x라는 스페이스가 벡터 스페이스여야 돼요. 여기서 이 x는 a에서 R2로 가는 바운디드 컨티뉴어스 펑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얘가 벡터 스페이스인 걸 한번 관찰해 봅시다.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우리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무에 두 원소 있으면 그거 더해도 다시 x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칼라 배해도 다시 x에 들어가고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f랑 g가 x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알파가 r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fg가 바운디드 컨티뉴어스 함수니까 두 개를 더해도 바운디드 컨티뉴어스 함수인 게 당연하고, 상수배를 곱해도 바운디드 컨티뉴어스 함수인 게 당연하잖아요. 따라서 x는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가 x에서 r로 가는데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어야 돼요. 첫 번째, 얘가 0보다 큰가? 당연하죠. 수프리멈의 정의에 의해서 0보다 크겠습니다. f가 0이면 수프리멈이 0이라는 거니까 f가 0이라는 것과 동치겠습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 알파 곱하기 f의 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얘가 수프리멈 fx 곱하기 알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 알파가 당연히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파 곱하기 f의 놈, 알파에는 절대값, f에는 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부등식도 거의 당연하게 성립하네요. 수프리멈의 성질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f 더하기 g의 수프리멈을 생각을 해보면, 놈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fx 더하기 gx의 수프리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프리멈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먼저 삼각부등식으로 이렇게 가르고, 수프리멈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다 x가 a일 때 수프리멈이에요. 이렇게 갈립니다. 마지막이 정의에 의해서 f의 놈 더하기 g의 놈이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이 함수가 x를 r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이 주황색 네모가 왜 성립하죠? A에서 정의된 함수인 f가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이 집합이 넌엠티고 바운디드 오버이기 때문에 수프리멈이 실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무의 스몰 f인 CBA에 대해서 이 f가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집합,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이 fx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넌엠티고 그리고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수프리멈이 R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실수의 완비성 혹은 컴플리스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f의 놈이 실제로 실수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스페이스는 아니지만 두 번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 실제로 놈처럼 정의한 게 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랑 그 놈을 합쳐서 놈드 벡터 스페이스 혹은 놈드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방금 이 주황색으로 썼던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 질문을 하나 해봤습니다. 이 C에 의해서는 얘가 놈인가? 사실 증명을 보면, 노란색으로 한번 표기를 해봅시다. 증명을 보면 얘 아무 문제 없고 1, 2, 3, 4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놈일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명제 하나가 여기에 실제로 저 F에 이렇게 작대기 두 개 해놓으니 놈처럼 생긴 게 실수냐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생각해 봅시다. A가 R이고 fx는 x,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x는 당연히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면 무한대잖아요. 얘는 실수 안에 있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주황색 네모를 만족시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CA에서는 놈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운디드를 우리가 중요하게 썼던 거예요. 자, 이런 예제 말고 또 다른 예제도 역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바운디드면 괜찮나?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를 들어 fx는 x분의 1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이 함수는 정의역 a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 f의 그 양쪽 절대값을 취한 이 놈은 무한대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놈 값이 실수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근데 A가 만약에 컴팩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CA랑 CBA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해석개론에서 배웠던, 해석개론 1에서 배웠던 컴팩트니스를 정의역이 가지고 있을 때 함수의 최대 최소 정리, 맥시멈 미니멈 시오렘에 의해서 이 함수가 항상 최대값을 어테인하니까, 즉 그 최대값보다 함수값들이 전부 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운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최대값, 최소값의 절대값이 바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컴팩트면 CA랑 CBA가 완전히 같습니다. 굳이 이유를 써라 그러면 당연히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놈이 있을 때 이 놈 가지고 자연스럽게 매트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 그 11.1단원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매트릭 얘기를 하니까 이제 D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D가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D가 있고 뭐 여기도 D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함수 공간에만 한정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매트릭을 로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이게 되죠. 그냥 위에 있는 정의로부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얘는 놈이 매트릭을 인듀스 하니까 이 CBA라는 놈드 스페이스의 매트릭이 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CBA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정의를 했고 지금 조금 엄밀하게 정의를 해놓은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은 놈드 스페이스도 되고 매트릭 스페이스도 된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의 성질을 종종 써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뤘던 정의들은 좀 추상적이니까 우리 익스플리트한 예제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1이 이런 0,1이라는 집합, A2는 이제 클로즈는 아니고 하프 오픈인 것, 그리고 A3는 실수 전체 집합, 그리고 D2는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CA1이 뭐냐? 그러면 0,1에서 R로 가는 연속 함수들의 모임, 단순히 이거예요. 첫 번째, 이 함수 CAI에서 R로 가는 함수, 얘가 놈이냐?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봤듯이 대부분의 성질들은 다 만족을 해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건 함수가 너무 커져가지고 언바운디드라서 놈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값이 무한대가 되면 이 함수는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놈이냐를 체크를 하려면 딱 하나, 함수 값이 전부 바운디드인지 바운디드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CA1에서는 놈입니다. 왜? 연속함수 CA1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는 전부 바운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이유는 A가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A가 컴팩트가 아니면 발레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A2와 A3에서 발레들을 사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A2에서는 놈이 아니에요. 놈이 아님을 보이려면, 그러면 이게 놈이 아니기는 하지만 뭐 삼각부등식을 포함한 네 가지 조건, 그리고 뭐 CA2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조건 같은 것들을 만족을 하니까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값이 실수상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 예제를 한번 하나만 딱 들어주면 됩니다. 놈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발리 하나 딱 들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앞에서의 발리를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f가 x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f를 x분의 1이라고 정의하면 f는 CA2에 들어있죠. 왜? 연속함수니까. 하지만 f의 놈을 생각을 하면 A2에서의 놈입니다. 그러면 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페이스들이 다를 때 물론 이렇게 표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A2라고 써주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는 안 쓸 거예요. A3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좀 더 빨리 써보죠 뭐. 역시 마찬가지로 놈이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함수를 생각을 했을까요? 뭐 물론 굉장히 다양한 함수 많이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함수 x.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C A3에는 들어가지만 그 함수 값을 취하면 무한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fx는 x라고 합시다. 물론 정의역은 a1에 있다고 혹은 a2에 있다고 혹은 a3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자, 이 g라는 함수를 x제곱이라는 함수라고 잡았습니다. 이 함수는 f 빼기 g가 1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로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꿔 씁시다. 이 얘기를 바꿔 쓰면 f 빼기 g가 1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써도 되고요. 이거를 다시 바꿔 쓰면 fx 빼기 gx의 절대값의 차이가 1보다 작거나 같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A1일 때, A2일 때, A3일 때 생각을 해보면 A1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 값이었습니다. 하나는 x고 하나는 x제곱이에요. x가 뭐 A1에 있을 때 x-x제곱, 얘는 값이 딱 봐도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죠. 맞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f와 g의 거리가 1보다 작다. 왜? 이 조건이 만족하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체크한 조건도 만족을 하는 거죠. i가 2일 때도 똑같겠습니다. 더 작은 집합에서 하는 건데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역시 1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것도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 놈으로 만들어진 매트릭, 두 번째 놈으로 만들어진 매트릭이라고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그럼 f, g도 1보다 작아요. 그런데 i가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얘는 정의에 의해서 x가 a3, 즉 실수 전체에 대해서 x-x제곱의 크기의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x랑 x제곱의 차이는 점점 커지니까 얘는 무한대겠네? 맞죠? 1보다 작지 않네요. 따라서 2번 문제의 답, 당연히 A1, A2에 대해서는 참이고 A3에 대해서는 false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다루는 정의역에 따라서 어떤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간단한 예지만 뒤에서 추상적으로 뭔가 증명 같은 거 할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제를 좀 써봤습니다. fx가 영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gx가 x 나누기 n이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f 빼기 g가 n이 점점 커지면 0으로 가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얘 당연히 수프리멈을 생각을 해야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프리멈 생각하면 우리가 그 10단원에서 두 함수의 유니폼 컨버전스를 증명하는 거랑 똑같이
1번 같은 경우는 차이가 0으로 가네. 2번도 0으로 가네. 하지만 3번은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이 있는데 아무리 n이 작다고 해도 그 차이는 무한대가 되니까 0으로 안 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가 1 혹은 2일 때는 yes고요. i가 3일 때는 no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그 함수들의 유니폼 컨버전스를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왔던 예제임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던 그 일반적인 매트릭스 스페이스의 토폴로지의 개념들, 우리가 해석개론 1 때 굉장히 예전에 배웠던 오픈셋, 클로즈셋 같은 개념들을 이 함수 공간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예제들을 봐봅시다. 이제는 이런 A라는 컴팩트 셋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0,1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CA1이기도 하고요. CA1R이기도 하고 0,1이라는 집합에서 R로 가는 연속함수들의 모임입니다. 자, 얘는 A가 컴팩트 셋이니까 연속함수는 항상 바운드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CBA1과도 같고 이거 함수의 크기가 놈이 된다. 그리고 그걸로 매트릭스 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오픈 볼 그리고 오픈 셋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거 그 일반적인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가 나왔고 또 그냥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해석개론 1의 챕터 3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다뤘던 것들입니다. 오픈볼은 그냥 F와의 거리가 R보다 작은 원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원소는 당연히 함수여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픈볼이 뭐냐? 그러면 그냥 G들의 모임이에요. 즉 A1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들의 모임인데 이 F랑 G와의 거리가 R보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자, 오픈셋의 정의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오픈셋의 정의 그냥 이렇게 S라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추상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집합이 오픈이다 람을 보이려면 어떤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오픈볼이 이 안에 쏙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거를 써보면 이무의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쓴 것에 명심합시다. 이무의 S의 원소에 대해서 R이 존재해서, 물론 이 R은 원소 F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R, F가 S에 쏙 들어가면 되겠네. 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간단한 오픈셋의 예제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오픈셋의 예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F가 영함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뭐 R이 있는 숫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BRF 혹은 BR0는 뭘까요? 이거는 이 F랑 G의 디스턴스, 거리, 즉 F 빼기 G의 놈이 R보다 작은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얘는 G들의 모임인데 G의 놈이 R보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G의 수프리멈 값이, 물론 이거 맥시멈이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A가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R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0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안에 들어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증명 같은 거 할 때는 이걸 원처럼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뭐 영함수가 있고 영함수 주변에서 반지름이 R인 볼 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 이 안에 있는 이 빨간색 볼 안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내라. 그럼 당연히 이런 겁니다. 연속함수인데 크기가, 즉 수프리멈이 1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함수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영함수도 돼요. 물론 다양한 함수를 많이 씁니다. 이런 함수도 돼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함수, y는 x 같은 함수, 이런 함수는 안 들어가요. 왜?
최대값이 1이니까 1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제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예제. 예를 들어 S라는 집합이 4번 예제처럼 한번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fx가 어떤 x에 대해서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S는 오픈인가? 클로즈드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에 보면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유클리드한 공간이 함수 공간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가 해석계론 원 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그림, 이 수식 두 개가 만족함을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등호가 없으면 우리 그 해석계론 원에서 나왔던 다양한 집합들은 거의 대부분 오픈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한번 봐봅시다. 자, 처음으로 오프닝을 한번 보여봅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S가 있을 때 R을 찾아야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해봐요. F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어떤 x0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fx0의 값이 0보다 크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우리가 R이라는 숫자를 fx0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만약에 이 스몰 g라는 원소가 brf 안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f랑 g 사이의 거리는 r보다 작습니다. 맞죠?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것 f 빼기 g의 놈이 r보다 작은 거예요. 따라서 fx0 빼기 gx0가 r보다 작은 겁니다. 맞죠? 자, 이 조건은 강한 조건이에요. 모든 x에 대한 수프리멈이 다 r보다 작으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x0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가 r보다 작아져야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따라서 이 gx0는 0보다 크게 되겠네? 얘를 조합하면 우리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br, f가 통째로 s 안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왜? g라는 함수는 정의역에 있던 어떤 원소를 넣었더니 0보다 크니까. 자, 우리가 증명한 거를 역시 해석계론 원처럼 처음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무의 f에 대해서 우리가 r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brf 안에 들어가는 원소에 대해서 g가 s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이 첫 번째 화살표와 두 번째 화살표를 조합하면 brf가 s 안에 들어간다는 걸 보인 거예요. 맞죠? 빨간색들만 조합하면 이 위에 있는 오픈셋의 정의를 당연하게 만족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이 집합은 오픈이다. 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s는 오픈이에요. 지금 4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봐봅시다. 클로즈드냐? 클로즈드임을 보이는 동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S가 클로즈드인 거의 동치,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S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임을 보여도 돼요. 더 간단한 것, 우리 그리고 그 해석계론 원에서 수열 같은 것들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그리고 그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동치 조건 중에 하나, 증명은 매트릭스 스페이스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나 완전히 똑같은 것 중에 하나. 만약에 fn이 S에 들어있고 fn이 혹시 F로 수렴한다면 그러면 이 F가 S에 들어있다 라는 것과 동치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F라고 쓰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단순히 수열이 수렴하면 그 극한은 S에 있다 를 그대로 쓴 것 뿐이에요. 물론 해석계론 원을 이제 들은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노테이션들은 우리 미분, 적분, 연속성 나올 때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한 번씩 다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지? fn들이 다 S에 들어있는데 그 극한은 안 들어있는 함수를 찾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fn을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돼요. 쉬운 함수를 찾아봅시다. n분의 x라는 함수를 찾아봅시다.
아무 문제 없죠. 자, 이 함수는 S에 들어있습니다. 왜? 함수 값이 0보다 큰 X가 존재하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F를 영함수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fn과 f의 차이는, 즉 fn과 f의 차이의 놈은, 이 함수의 놈은 0으로 갑니다. 왜? 이거 n분의 1이잖아요. 극한은 당연히 0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였나 봅시다. 클로즈드의 동치가 이 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fn이라는 함수는 s에 있고 fn이 f로 수렴하는데 f는 s에 없는 걸 찾은 거예요. 따라서 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클로즈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드의 동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반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함수 공간이라서 증명이 좀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4번에 1번, 2번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거 우리 그냥 해석개론 원에서 많이 했던 그냥 집합이 오픈인가 클로즈드인가를 그대로 쓴 거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비슷한데 집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함수가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0보다 큰 f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앞에 예제 같은 것들은 뭐 클로즈드의 반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집합은 오픈인가 클로즈드인가? 사실 위의 문제랑 똑같으니까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셋의 정의를 만족함을 보이고 싶어요. 우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런 함수들의 예제에서 이렇게 등호가 빠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오픈입니다. 그래서 오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봐봐요. 스몰 f를 한번 S에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fx가 전부 0보다 크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 0,1이라는 집합이 우리 컴팩트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어떤 m이라는 게 존재해서 f가 전부 다 m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이 m 어떻게 찾아요? 그냥 스몰 f의 최소값이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소 정리에 의해서 로어 바운드가 있다라고만 해도 되고요. 이 m을 명시적으로 찾고 싶다 그러면 미니멈 f를 찾으면 미니멈 f가 0일 수는 없다. 왜? 미니멈 f를 연속함수가 어테인 하는데 그 값에서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R을 어떻게 잡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R을 저 M의 절반으로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저 BRF가 S에 쏙 들어가는지 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G라는 함수가 저 BRF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GX는 당연히 이 FX에서 FX 빼기 GX를 한 거랑 똑같고, F는 최소값이 M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F 빼기 G는 G가 아무리 커봐야 F 빼기 G의 숙놈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2분의 M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G가 역시 마찬가지로 S에 들어있구나, 그 얘기는 BRF라는 집합이 S에 들어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G가 BRF에 들어가면 G가 S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즉 얘는 오픈이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단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2분의 m으로 잡았습니다. 그 2분의 m으로 잡은 이유는 얘는 수프리멈이니까 특정한 값을 어테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m 빼기 m이 0이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혹시 얘가 2분의 m이 아니라 m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클로즈인가를 한번 봐봅시다.
아까 우리 저렇게 등호가 빠져 있으면 클로즈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예제를 그냥 하나 찾으면 되겠네. fn을 우리가 단순하게 더 앞에서보다 더 쉬운 함수인 n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fn은 f로 수렴합니다. 영함수로. 근데 이 f라는 함수는 s에 안 들어있네요. 따라서 s는 클로즈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네. 사실 4번이나 5번이나 증명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다음 예로 이 5번 집합에서 부등호가 등호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바뀐 이런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S가 오픈이냐? 클로즈드냐? 그리고 5번이랑 6번을 생각을 하면 우리 실수 집합에서 봤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집합에서 나온 S의 클로저가 T가 되냐?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앞에서 했던 것과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반례를 찾는 건데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클로즈드냐? 이것도 사실 거의 다르지 않은데 그냥 세 번째 질문을 할 때 쓰이긴 쓰이니까 한번 답을 한번 써봅시다. 자, 클로즈인 걸 한번 보여봅시다. 우리가 클로즈일 때 어떤 걸 해야 되지? 4번, 5번은 클로즈드가 아니었으니까 이제는 클로즈인 걸 한번 보여보고 싶어요. fn이 t에 있고 fn이 f로 수렴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목적 스몰 f가 역시 마찬가지로 t에 들어있음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fx가 전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fx가 전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스몰 x를 하나 고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fnx와 fx의 차이는 당연히 모든 x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한 것보다 작거나 같고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 fn과 f의 거리는 0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fnx와 fx의 차이가 n이 점점 증가할 때 0으로 가는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an이라는 수열이 a로 가는구나 랑 똑같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얘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는 fx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거네요. fnx가 전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따라서 이 극한인 fx도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즉 그 얘기는 f가 t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보였나 생각을 해봅시다. fn이 t에 들어있고 fn이 f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했더니 결론으로 f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즉 f도 t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t가 클로즈드가 되는 겁니다. 자, t가 s의 클로저가 되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사용해서 한번 증명을 시도해 봅시다. 자, 첫 번째, t는 방금 위에서 클로즈드라 그랬어요. 근데 s의 클로저는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입니다. 따라서 클로즈드 셋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맞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드임을 여러분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써본 겁니다. 두 번째, 반대 방향, t에 들어가면 s의 클로저에 들어간다 라는 걸 보여야겠습니다. f라는 원소가 t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fn이란 함수를 f 더하기 상수 n분의 1이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뭔가요? f의 함수값에다가 n분의 1씩 조금 더한 겁니다. f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0보다 살짝 큰 양수를 더하면 전부 0보다 크겠네. 즉, 이 fn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다 크겠네요. 이 얘기는 fn은 s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fn이라는 함수는 어떤 점에서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다가 양수인 n분의 1을 더했기 때문에 fn이라는 함수는 전부 0보다 큰 겁니다. 모든
스몰 x에 대해서. 자, 이제 fn과 f의 차이를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fn이라는 함수에서 f를 빼면 n분의 1이니까 이거 0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fn이 f로 수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f라는 함수는 fn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즉 S의 리미트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쓰면 F가 S의 리미트 포인트예요. 얘는 S의 클로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건 왜 그렇죠? S의 클로저가 S랑 S의 리미트 포인트들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것, F가 T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F가 S의 클로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T가 S의 클로저 안에 들어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보인 것 두 개를 빨간색으로 써보면 하나가 다른 거에 포함되고 반대 방향의 이퀄리티도 성립합니다. 즉 T가 S의 클로저랑 같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함수 공간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함수 공간에 함수의 크기를 잴 수 있는 놈이 있고요. 그 놈 가지고 두 함수의 크기에 놈을 취한 이런 거리 혹은 매트릭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들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을 그냥 아래에 있는 컴플리트니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fn이 f로 수렴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지. 그래서 이 fn과 f의 로의 차이가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그냥 입실론 델타를 사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실론 델타에 익숙하니까 안 쓴 것 뿐입니다. 임무에 입실론이 있으면 n이 있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fn과 f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그 아래에 있는 이 네모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전부 성립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함수 공간에서 한정을 하면 매트릭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 f랑 g의 차이가 f 빼기 g라고, f 빼기 g의 놈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놈이 이 값이 0으로 간다 라고 그냥 다시 쓸 수 있어요. 놈은 정의가 그냥 수프리멈이니까 이렇게 수프리멈이 0으로 간다 라고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챕터 10에서 다뤘던 유니폼 컨버전스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대신에 유니폼 컨버전스를 예제를 많이 들고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 공간에서의 수렴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보다 유니폼 컨버전스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해석개론에서는 나오는 간단한 공간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정의는 사실 이렇게 데피니션이라고 쓰긴 했지만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을 그냥 매트릭 스페이스로 그냥 살짝 바꿔놓은 것, 그리고 함수 공간일 때 놈을 사용을 해서 매트릭을 그냥 풀어서 써놓은 것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렴한다는 개념을 앞에 예제에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함수 공간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얘가 컴플리트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 실수집합에서 컴플리트하다는 것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S가 컴플리트하다는 게 뭐지? 이무의 코시 시퀀스가 수렴하면 됩니다. 그것을 함수 공간에서도 똑같이 그냥 써봤습니다. 만약에 fn이라는 게 그 함수 공간에서 코시 시퀀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정의를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 얘기는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해서 스몰 n과 스몰 m이 캐피털 M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fn과 fm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두 예를 잘 봅시다. 그냥 수렴이나 코시 수열이나 그 우리 실수 공간에서 빼기라고 썼던 것들을 그냥 거리를 사용해서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정리도 증명은 중요하지만 증명을 뭐 엄청나게 많이 다시 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많이 쓰긴 써요. 결과만.
자, 그러면 이 코시 시퀀스가 이 거리 공간 안으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 F라는 함수 공간 안에 있는 원소가 있어서 Fn이 F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Every Cauchy sequence in CBA converges to a point in CBA. 이렇게 쓰니까 그냥 함수처럼 생긴 것들을 명제에서 그냥 싹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얘기는 CBA가 컴플리트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제에서 보면 A는 뭐 특별한 성질이 없어요. A는 그냥 단순히 집합이고 뭐 컴팩트니 이런 저런 조건이니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에서 뭐 RD로 가는 함수일 때 그 RD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이 아니라 공역이 컴플리트 스페이스면 이 정리를 증명할 수 있긴 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좀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만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이 증명도 되게 유명한 증명이에요. 증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fn이 코시 시퀀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캐피털 F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해야 될 것. 우리 실수 집합에서 컴플리트를 보인 것과 똑같습니다. f의 캔디데이트, f가 될 만한 함수를 먼저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몰 x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 fnx랑 fmx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진다를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fn 빼기 fm의 수프리몬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우리 알다시피 fn과 fm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얘는 입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가 있어요. 코시 수열이었으니까. 따라서 이 fnx라는 x가 고정이 돼 있을 때 n에 대한 수열도 역시 코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단순한 숫자들의 코시 수열이에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코시랑 컴플리트랑 동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코시면 코시랑 그 수렴한다랑 동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면 수렴하는 거예요. 따라서 fnx라는 n에 대한 수열은 수렴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 fx라는 값을 fnx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들의 리밋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 각각의 x에 대해서 fx를 정의를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쓰고 뒤에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냥 편의상 덧붙여 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잘 정의를 했습니다. 아직은 연속인지도 모르고 바운드인지도 모릅니다. 각각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fn이라는 게 코시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n이 존재해서 스몰 n과 스몰 m이 전부 다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 fn 빼기 fm의 차이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게 수프리멈이니까 fnx 빼기 fmx의 차이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겠네? 반대는 안 돼요. 수프리멈이니까 등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fnx랑 fmx의 차이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요. 이제 m을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m이 무한대로 갈 때 fmx가 fx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fnx 빼기 fx는 이제는 등호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겠네. 이 얘기는 fn과 f의 차이의 수프리멈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입실론을 쓴 거예요. 입실론보다 작은 어떤 숫자도 상관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n을 찾아서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fn 빼기 f의 놈이, 즉 차이의 수프리멈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가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자, fn은 전부 연속함수예요. 그리고 유니폼하게 f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스몰 f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속이다. 왜? 유니폼 컨버전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f가 연속이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네요. CA에 들어있다는 것은 증명을 했고 아직 바운디드라는 것은 증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바운디드가 거의 증명이 당연해요. 우리 여기 f가 있다고 합시다. f가 바운디드냐? 즉 뭐 함수값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냐? 근데 f랑 비슷하게 생긴 fn은 바운디드잖아요. 그래서 f랑 fn의 차이가 뭐 1보다 대충 1보다 작거나 같게 하고 fn의 바운드가 있을 테니까 둘의 합보다 작거나 같겠네. 늘 썼던 아이디어고요. 또 뭐랑 비슷하냐면 x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면 바운디드다 라는 것의 증명과 사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바운디드임을 한번 보여봅시다. 입실론을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이 존재해서 fn과 f의 차이가 1보다 작거나 같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캐피털 N보다 큰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스몰 n 하나에 대해서만 만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잡았습니다. 별 문제 없죠. 자, 이러면 캐피털 FN이 우선 CBA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의 정의였으니까 어떤 바운드가 있어서 FN의 그 수프리멈 값이 n보다 작아지겠습니다. 즉 fnx가 전부 다 n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fx를 생각을 하면 얘는 우리 늘 쓰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fx랑 fnx의 차이 그리고 fnx의 크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은 1보다 작거나 같고 오른쪽은 n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따라서 f가 사실 바운디드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는 연속이고 연속일 뿐만 아니라 바운디드다 라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이 CBA, 로라는 이런 연속 함수들의 공간이 항상 컴플리트하다, 즉 코시 수열이 있으면 CBA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증명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우리 아주 예전에 봤던 수열이 코시면 수렴한다 라는 볼자노 바이어스 프로퍼티 4R의 어플리케이션이랑 사실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형태만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이니까, 점 대신에 함수니까 그것만 좀 유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잠깐 끊고 그리고 그 뒤에서 아젤 라스콜리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